요즘 데모릴들이 워낙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점프하면서 목적을 갖고 그리고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보여 있어야 되는 것까지 전제로 통과를 받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 설명을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데모릴 퀄리티의 액션 과제인 점프는 앞에서 배운 바디 메커니즘 및 12원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 발 걷기, 하체 일반 걷기, 전신 워크 사이클, 성격 워크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주요 포즈들과 그 바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12원칙, 애니 1 때 배웠던 12원칙을 기반으로 한 과제들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이 데모릴 퀄리티의 액션 과제, 점프의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즈, 타이밍, 공, 진자, 꼬리 달린 공, 워크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다 어려운 바디 메커니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복습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때 많이 까먹어요. 옆으로 한 발 걷기에 배웠던 거, 주요 5가지, 7가지 포즈들, 그리고 워크 사이클 때 배웠던 주요 5가지 포즈들, 특성들, 남녀 구별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까먹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이 과제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배우면서 적어도 이 4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점프 포즈들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즈들은 어떤 점프를 하더라도 꼭 나오게 되는 포즈이면서 특성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로 촬영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잡게 되는 그 캐릭터의 몸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찍을 때 혹은 어떤 레퍼런스를 내가 영상으로 썼을 때 그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의 몸 비율과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키를 잡게 되는 캐릭터의 몸 비율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응용력이 중요합니다. 마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설명을 할게요. 3번, 주요 포즈들의 특성 위에다가 이제 1번이죠. 1번 위에다가 캐릭터성, 성격 같은 거, 그리고 사고력,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를 덧붙일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교과서 같은 느낌을 벗어나서 이 캐릭터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인지를 키로서 더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살아있는 캐릭터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캐릭터가 그냥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캐릭터의 덩치, 부피죠. 그리고 무게감에 따라서 내가 점프의 동작을 똑같아도 무거운 애가 할 수 있는 거고 가벼운 애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넣을 수 있는 응용력 또한 필요합니다. 공이죠, 공. 무거운 공, 가벼운 공, 그때 배웠던 그 특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애니메이터로서 내가 점프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프는 또한 카메라까지 직접 잡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이드 뷰 아니면 정면 뷰 둘 중에 하나로 작업을 했는데 점프 과제에서부터는 이제 직접 연출과 구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징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주 좋은 구도를 나름대로의 의도를 갖고 연출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스테이징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카메라가 무조건 움직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더 보는 사람 헷갈리고 멀미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갖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자, 과제 설명 한 번 더 하자면은 점프인데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거고, 그리고 레퍼런스의 길이, 뭐 카메라의 구도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정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10초 이하의 점프 레퍼런스를 사용해 주세요. 과제를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10초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10초 이하로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과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는 직접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직접 해야 되냐, 뭐 유튜브에서 멋진 점프를 나는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촬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잡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영상 다운받아서 작업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점프를 잘 하든 못하든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내가 점프를 잘 못한다, 내 몸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편집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점프를 높게 하거나 멀리 하거나 오래 하거나를 편집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촬영을 할 때는 내가 포즈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포즈를 잘 잡고 깔끔하게 전달이 되는, 스테이징이 반영이 되는 그 구도와 포즈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할 줄 모르면은 100% 그 유튜브 다운받고 아무리 멋진 영상을 쓰더라도 그거를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직접 촬영을 먼저 하고 그거를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과제는 레퍼런스를 직접 촬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형식적인 점프 동작이 아니라 스토리, 즉 상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등산을 가는데 이제 넘어가야 될 작은 절벽이 있다. 이게 어떤 뭐 구멍이 뭐 산사태가 일어나서 길이 살짝 그 파괴가 돼가지고 그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 그럼 이건 상황인 거죠.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해서 정확하게 잘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게끔 연출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통과를 받고 싶으면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성된 예제들은 이제 폴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물은 점프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요 8가지 포즈예요. 그래서 이 8가지 포즈는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찍고 이거를 분석을 통해서 마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이 8가지 포즈는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중립, 시작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중립은 말 그대로 중립이에요. 이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서 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뭐 쫓거나 쫓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뛰는 도중일 수 있어요. 뛰는 도중에 멈추고 뭐 황급히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중립은 엔티시페이션 포즈 전 포즈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은 뛰는 도중일 수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엔티시페이션 포즈 전이니까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 시점을 잘 정하시면 돼요. 엔티시페이션은 말 그대로 엔티시페이션이니까 준비 동작이죠. 그래서 내가 점프를 하기 전에 보통 스쿼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레퍼런스에 맞게 스쿼시 동작을 잘 표현을 하고 최고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컨택트 포즈, 세 번째 포즈는 컨택트 포즈예요. 컨택트 포즈는 직역을 하자면 접촉하는 순간이죠. 접촉. 그래서 컨택트 포즈의 특성은 뛰는 순간 발이 땅에서부터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땅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발끝이죠. 발끝이 땅에 딱 닿고 뒤꿈치는 이미 든 상태고 점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발끝만 땅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특성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거의 일직선 대각선인 경우가 많고요. 레퍼런스를 촬영을 할 때는 실사이기 때문에 아마 상체는 좀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다리는 펴져 있어야 됩니다. 펴져 있는 시기에 그 프레임에 정지를 해서 그걸 컨택트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쪽 발이 먼저 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둘 다 컨택트 포즈를 잡아 주셔야 돼요. 터벅이죠, 터벅.
그래서 다리는 컨택트 포즈에서는 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깔끔한 일직선 대각선 처리를 해줘서 스트레치의 느낌을 과장시켜 주는 겁니다. 스트레치. 그래서 그 레퍼런스 촬영한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지 말고요. 과장을 시켜주세요. 이 포즈들의 특성을 엔티시페이션은 스쿼시다, 컨택트는 스트레치다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보고 더 과장을 시켜주세요. 팔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도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주먹을 보면은 이 일직선 대각선 요 라인 오브 액션을 지금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레퍼런스를 보면서 과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깔끔한 선을 지켜주는 게 재생을 누를 때 보기가 좋아요. 최고점 미드에어 포즈라고도 그래요. 미드라는 거는 중간이죠. 에어는 공중인데 그래서 공중의 중간쯤 있는 포즈라고 해서 속어로 미드에어 포즈라고도 많이 해요. 최고점 포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이라고 쳤을 때 이거는 스쿼시, 이거는 스트레치, 이거는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고점의 특징은 여기 포즈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C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스쿼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쿼시를 몸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다리는 구부러져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고 팔은 좀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 C자 모양은 반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 C자 모양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 C자를 잘 정해서 미드에어 포즈는 최고점이면서 약간 스쿼시를 포즈상에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과장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 포즈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손 같은 거 보면은 손에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깔끔한 C자 선이 좀 보일 거예요. 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어지죠. 척추랑. 이 포즈 잘 잡아주세요. 깔끔하고 이쁘게. 잡을 때 이렇게 손 따로 척추 따로 이렇게 그냥 별개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라인 오브 액션을 생각을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제가 포즈들을 이런 식으로 좀 라인 오브 액션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포즈들 보면은 지금 골반도 일자인 경우는 없어요. 일부러 제가 로테이션 값을 넣어서 로테이트 Z 값을 넣어서 조금이나마 수평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다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즈를 좀 더 호감이 가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한 거니까 이런 것도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지를 할 때 컨택트 포즈는 컨택트니까 최초로 땅에 닿는 포즈이기 때문에 보통은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거나 아니면 앞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요. 근데 특성은 똑같습니다. 다리는 펴져 있어야 돼요. 땅에 닿을 때 최초의 포즈는 다리는 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발이 똑같이 땅에 닿는 거를 이 처음 컨택트 포즈와는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컨택트 포즈는 일부러 이 다리는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이게 최초의 컨택트 포즈고 얘가 내려오면서 얘도 컨택트 포즈가 따로 있겠죠. 그거는 또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터벅도 꼭 잡아주셔야 돼요. 터벅. 여기가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한두 프레임 지나고 나서 앞꿈치도 땅에 닿으면서 발이 터벅을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터벅키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특성은 이제 스트레치고 일직선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척추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 다리선에 맞춰서 펴줬고요. 조금 더 연장성으로 손도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 오브 액션이 보이게끔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영상에 따라서 이 포즈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특성을 좀 더 과장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포즈가 끝나고 나서 터벅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도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쿼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컨택트에서 중립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과장을 해줘야 돼요. 레퍼런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높게 뛰어서 많이 낮게 절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높이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는 과장이 될 거기 때문에 과장할 수 있죠. 과장해야지 더 재밌으니까 나루토처럼 막 높이 뛰어서 엄청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에서 착지를 하면은 스쿼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레퍼런스를 촬영을 할 때
그런 높이에서 뛰면 죽겠죠. 그러니까 과장을 해서 여러분들은 포즈만 생각을 해서 레퍼런스를 촬영할 거기 때문에 이런 포즈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장을 해서 실제로는 낮게 뛰더라도 이 포즈들은 과장을 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높이 뛸 거니까 나는 스쿼시를 과장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레퍼런스를 촬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밋밋한 포즈들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포즈들을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으면은 그만큼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낮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령껏 레퍼런스를 잘 촬영을 하는 그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찍는 겁니다. 스쿼시 끝나고 나서 이제 중립으로 올라오면서 팔로우 스루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팔로우 스루는 12원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팔로우 스루이기 때문에 오버랩이 들어갈 겁니다. 상체에도 들어갈 거고 팔도 들어갈 거고 목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야로 직접 잡으면서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중립은 끝이죠. 끝난 건데 이 중립 또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또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은 그냥 팔로우 스루 다운 포즈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할 때는 항상 못해도 이 8가지의 포즈는 나와야 돼요. 레퍼런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포즈를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들을 생각을 해서 레퍼런스를 그대로 베끼지 말고 과장을 해서 포즈를 살려줘야 돼요. 더 좋게. 그래서 프린트물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주요 8가지 포즈까지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직접 마야로 들어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부터 보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제가 직접 촬영을 해 봤는데 요게 이제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고대 무슨 신전 같은 곳이고 설정은 약간 인디아나 존즈? 고고학자인데 이제 보물을 찾는 뭐 고고학자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쫓기는 그 쫓아오는 대상은 이제 그냥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그 큰 공 같은 거 있죠? 돌 덩어리가 공 모양이었는데 그게 뭔가 건드려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해가고 있는데 이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때마침 앞에 절벽 같은 게 있는데 그 절벽을 넘기 위해서 뭐를 잡고 그걸 잡아서 이제 다른 안전한 착지 지점으로 착지하고 나서 이제 굴러가는 모습을 마저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봤을 때 지금 딱 10초고요. 원본이 이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한 4번 정도 찍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인 거니까 정확하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될 때까지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촬영을 하고 나서 검토하고 뭘 고쳐야 되는지 판단을 내리고 다시 촬영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첫 번째 찍은 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이제 결과물을 보면서 뭐가 고쳐야 되냐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공이 여기서 굴러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굴러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많은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피하면서도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얼만큼 굴러왔을까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시선 처리와 표정을 보면은 무슨 뭐 산책 나온 것 같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굴러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착지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한 발 짚고 이렇게 점프를 하는 이 과정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전 느꼈어요. 좀 너무 오버한다, 상황에 맞지 않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한 게 요거고,
근데 이제 또 촬영을 하고 이걸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여기서 멈출 때 너무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멈출 때 너무 그냥 편안하고 전혀 위압감이 지금 뭐 굴러오는 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뭐 꽃이 피었네 막 이런 되게 평화로운 느낌으로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뛰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프를 하면서 이제 이 굴러오는 공은 보는데 너무 조금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지를 하고 나서 이제 요게 너무 이제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조금 더 허겁지겁 착지를 하면서 좀 넘어지는 느낌은 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다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패예요, 실패. 그냥 모든 면에서 실패예요. 이게 달려올 때 그렇게 황급해 보이지도 않았고, 멈출 때도 좀 너무 어설펐고, 점프할 때도 지금 철봉에서 거의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죠? 이게 반동이 없었다는 소리고, 착지할 때도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생각을 한다고 그 몸이 뜻대로 정확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파이널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 이제 굴러가는 공이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럼 이것도 내가 연상을 하면서 끝까지 연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고 현실적이게.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 요거까지. 이 시선 처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 살았다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다 내가 상황을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캐릭터성 있게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된 영상을 봤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16초죠. 프린트물을 봤을 때 10초 이하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할 때 저는 이제 퀵타임을 쓰고요. 우선 나오는 것까지는 보여야 되겠죠. 요거까지는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점프 과제지 런 사이클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걸 편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뭔가 쫓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 지금 쫓기고 있어 라는 게 보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프를 하고 나서 착지를 하고 얘가 지나가는 거를 돌아볼 때까지, 요 정도까지만 저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0초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선택 부분 다듬기를 하면 딱 10초가 되죠. 1에서부터 10. 그럼 이제 과제물,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조건에는 부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저는 마야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렇게 촬영 및 편집을 하여서 프린트물 조건에 맞게끔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통과를 받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단계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저는 마야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롱윈터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서 저는 폴을 쓰기로 했어요. 폴. 그래서 폴을 꼭 쓸 필요는 없고요. 딴 거 써도 되는데 저는 폴로 수업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이렇게 꺼냈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통과된 그 10초에 맞게 저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안에다 넣었습니다. 마야 안에다가 이렇게 다 재생이 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레이아웃 단계니까 캐릭터, 프랍, 배경을 다 넣어야 되겠죠. 터보 스퀴드에 가서 얘가 고고학자니까 고고학자 느낌이 나게 그와 부합하는 소품을 좀 저는 다운 받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자, 그래서 모자 중에서도 뭐 당연히 공짜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 요런 거 있죠. 인디아나 존스 느낌의 모자, 요런 거. 그래서
마야 파일 혹은 OBJ 파일로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고고학자들 신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불이 없으니까 전등이나 횃불 같은 거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전등 같은 걸 좀 찾을게요. 플래시라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좀 다운받으면 되고요. 고고학자가 들고 다닐 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전 템플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거를 템플 OBJ 공짜. 네,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이제 쓸만한 거를 좀 다운받고 약간 무너진 신전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신전들은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무너진 신전 그리고 뭐 동굴 안에 있는 좀 더 이 무거운 무거운 공 굴러갈 만한 그런 배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 신전 하나 있는데 여기서 공이 굴러가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하 느낌, 동굴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뭐 케이브 같은 거 검색해서 찾아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동굴, 케이브죠. 케이브가 없으면은 그냥 돌 써도 돼요, 사실. 돌. 네, 요런 거 다운받아서 동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 천장이랑 지면은 그냥 플레인을 써서 플레인에다가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그 지면 정리를 좀 해주고 이런 종류의 그 텍스처 파일을 걸면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 요런 애들 좀 넣어주면은 금방 동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신전 하나 넣어주면 딱이겠죠? 요런 식으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작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면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지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이제 띄어야 될 곳이어야 되니까 절벽 근처로 이렇게 잡아주고 땅에 이렇게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뛸 곳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 이제 요걸 이 프랍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메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우선 만들고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레이아웃 단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패널로 저는 작업을 해요. 결과물 카메라 하나, 퍼스펙티브 하나. 이거 사람들마다 다 뭐 원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물 카메라 그거 비율 나와야 되니까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고 이 레졸루션 게이트는 1280대 720으로 맞추라고 그랬죠. 렌더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프리셋 자체를 HD 720으로 잡아주면 자동으로 1280대 72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1280대 720 화면 비율을 이렇게 최대한 크게 맞춰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세이프 액션은 키고 작업을 해요. 세이프 액션. 그래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작들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결과물 카메라는 카메라에 그 각도를 맞춰서 고정시킬게요. 카메라가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좀 각도 맞춰주고 카메라 항상 붙어 다니니까 카메라 선택 P 페런트. 그래서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배경 레퍼런스는 따라오게. 자, 그래서 요 레퍼런스에 맞춰서 제가 요 구도를 좀 짤게요.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의 위치가
지금 이 남자의 가슴 정도 위치는 맞고요. 살짝 이제 펜으로 왼쪽으로 틀어서 바라봐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크기는 화면을 좀 적당히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서 차지를 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의 비중. 그래서 점프 전, 점프 후를 잠깐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프를 하고 나면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얘의 크기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화면에 잘 맞고 꽤 크게 잡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고, 시작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여기서도 실루엣 잘 보이죠? 그 대신 이제 착지를 할 때, 점프를 했을 때 동선이 요러니까 착지를 하고 나서는 지금 너무 화면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카메라 자체를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잡고 트래킹으로 트랜슬레이트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위치를 한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 얘가 화면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고 나서도 살짝 왼쪽으로 더 가면서 화면 밖으로 나갈 때도 왼쪽으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이 동선을 지켜주면서 저는 얘가 착지를 할 때 그래도 중앙이거나 중앙 오른쪽이면 안 되니까 계속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점프하기 전에는 중앙, 점프하고 나서는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는 이제 저는 락을 걸겠습니다. 카메라 움직이지 말고 저는 락을 걸게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혹시나 실수로 움직일 수 없게끔. 그래서 동선은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잡아주고,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뛸 거라는 거예요, 점프를. 그럼 이제 이 카메라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거 레이어 안에다 넣을게요. 레퍼런스는 잠깐 레이어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 안에다 넣고, 자, 이제 요 카메라에 맞춰서 저는 이 배경을 이제 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다듬으면,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좀 더 길게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하라고 그랬죠? 지하니까 이 지면에 맞게끔 또 벽이 있을 거예요. 벽이. 그래서 좀 폭은 좀 좁게 만들게요. 그래야지 얘가 여기서 여기로 뛸 이유가 있죠.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공이 굴러갔는데 뭐 이쪽으로 피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점프를 안 해도 되니까 좀 현실적이게 구도를 맞춰줘야 돼요. 공도 지금 만들어줘야 되죠. 공은 그냥 여기서 폴리곤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이 여기서 이렇게 굴러오는 것까지 저는 잡을 거예요. 이 공이 좀 말이 돼야 되죠. 크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크기가 봤을 때, 이게 지나갈 때 이렇게 굴러온다고 치면은 얘의 크기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위협적이어야 돼요. 일단 이게 위협적일 정도의 크기여야 돼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굴러올 때 엄청 빨리 굴러오지 않는 한 아마 좀 웬만하면 이 덩치로는 얘를 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현실적이지 않죠? 이 정도는 돼야지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쯤에서 굴러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옆에 벽면과 천장의 높이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 공의 높이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요 정도에다가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는 천장을 또 만들게요. 왜냐면 지하니까 땅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은 다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하는 겁니다. 네, 한 요 정도. 어차피 지금 뭐 천장이 보이지는 않네요. 이 상황에서는. 네, 천장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 벽만 잘 만들면 되겠네요.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화면, 이 카메라 안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신전 느낌은 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얘를 가지고 조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 절벽이 원래는 뭐 좀 다리 같은 거라고 전제를 깔고 이거를 살짝 기울여서 좀 넣을게요. 크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별거 아닌데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분위기가 좀 나니까.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굴러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뛰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항상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관중들이 봤을 때 딱 이해가 가게끔 해줄수록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쉽게 말해서 이 진로가 뭔가 막혀 있어야지 더 확실하게 얘가 여기로 뛰어갈 이유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야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진로를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딱 봐도 아, 이쪽으로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하 신전인데 뭔가가 무너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너져서 이 길이 막힌 거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그 막힌 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돌 하나 요거 다운받았죠? 요 돌로 진로를 막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떡하니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너무 깔끔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무너진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이 돌은 좀 각도를 조절해서 좀 무너진 것처럼 잡아줄게요. 무너진 것처럼. 뭐 한 요 정도? 이러면 이제 정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얘가. 네. 뭐 조금만 더 굳이 키우자면은 이렇게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레이아웃이 더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할 때 레퍼런스 상에서는 지금 철봉을 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철봉이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봉을 대신 할 만한 뭔가가 또 필요해요. 잡을 거 위에 걸틀 만한 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돌로 할게요. 이 돌로 한번 돌 복사를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걸틀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로테이션 값은 제로화 시키고 한번 보면은 뭐 요거를 좀 늘리면은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요 부분? 요거를 걸트는 건데 스케일로 조금 더 좀 말이 되게,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천장인 거죠. 근데 이제 결과물 카메라에서 이게 보여야 되니까
결과물 카메라에서 말이 되게 좀 잡을게요. 네,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로 갈게요. 일단은 이 정도로 가고, 지금 카메라 움직이면 안 넣었기 때문에 요 이상 높이 잡은 세이프 액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잡은 거고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밖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 샷의 의도가 뭔지에 따라서. 근데 저는 지금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얘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얘를 잡을 때 이 손이 IK로 바뀌면서, 지금 FK였다가 IK로 바뀌면서 이거 잡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 의도에 맞추려면 이거는 화면에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연출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가 그냥 가까스로 넘어가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뭔가 얘가 이렇게 걸트는 것만 보이니까 살짝 한 요 정도만 보여가지고 잡는 것만 보이고 얘 얼굴 중심으로 더 잘 보이게 가는 게 내 의도다 라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의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고, 이제 이거 잡고 얘가 여기로 점프해야 될 이유도 다 생겼고, 착지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명분이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지금 고고학자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끝날 때 여기서 이렇게 착지를 하고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그래도 찾으면은 더 얘가 고고학자고 여기로 왜 들어왔는지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보물을 하나 놓을게요. 그래서 보물이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검으로 할게요. 검, 아주 보석이 많은 검 같은 거.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훔칠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캐릭터랑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검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테니까 크기 조절해주고, 한 요 정도면은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착지할 곳을 대비해서 레이아웃 상으로 봤을 때 결과물 카메라에서 호감이 가게 꼽아 놓을게요. 조금 작아도 돼.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얼마나 크기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화면을 차지를 하고 동선 생각을 하면서 이 배경과 이 소품들의 깊이감, 3D적인 깊이감과 그 다음에 이 동작들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배경들과 소품들의 이 위치와 연출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애니메이션 점프 과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주요 포즈 설명과 그리고 레퍼런스 잡는 방법, 그리고 레이아웃 잡는 것까지 진행을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키를 직접 잡을 거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퀄리티가 많이 높게 잡을 거기 때문에 양이 많이 방대해질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이라던가 개수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